안녕하세요. 퇴사남입니다. 자, 이번 내용은요, 이동평균선이라는 친근한 주식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자, 특히 이동평균선, 아직도 차트에 선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동평균선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주식 초보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주가의 평균 흐름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포지션이 있고 중기 포지션, 그리고 장기 포지션. 자, 이런 포지션들로 인해서 장기 이평선 함께 보면서 주가가 어떤 흐름인지 파악도 해볼 수 있는 부분. 자, 이동평균선만 보고 매매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써놨고요. 자, 5일선. 5일선이란 무엇인가? 5일 이동평균선이란 최근 5일 동안의 종가를 더한 뒤 5로 나눈 평균 값을 이야기합니다. 자, 20일 이동평균선 동일하게 20일 동안의 종가를 더한 뒤 20일 동안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이렇게 하루하루 평균값을 계산해서 이어지는 선들, 이런 선들이 차트에 나타내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게 바로 이동 평균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 평균선에는 지지선과 저항선이 존재를 해요. 자, 이동 평균선은 때때로 주가가 내려가다 멈추는 지지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지지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일자 라인, 이런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라인은 우리가 긋는 이런 일정한 라인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5일선, 11선, 21선, 61선, 224일선, 자, 이런 기준이 되는 라인들을 지지하고 저항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선이다. 그런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1선에서 주가가 계속 반등을 한다면 그 선이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21선이 초록색 선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다가 5일선을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다음 11선을 터치하게 돼요. 이렇게 터치를 하고 상승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탈이 되면서 21선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주가가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5일선을 지지받고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흐름에서 이탈이 나오는 다음 그 11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뚫고 내려가는 21선. 자, 이렇게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그 흐름을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11선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는지, 그 11선을 타고 지지받아주는지. 자, 간단한 예로 5일선을 뚫고 내려가면 강하게 단기적으로 5일선이 뚫렸다. 이렇게 하락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포지션 11선, 10일 동안 계산된 평균값, 이 11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한 계단 한 계단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반대로 21선을 지지받고 11선을 지지받고 5일선을 뚫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흐름이 연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뚫고 내려가서 뚫고 내려갔다면 다음 기준은 61선이 되겠지만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강한 상승으로 이렇게 상승분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5일선을 뚫고 11선을 뚫고 내려갔지만 앞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아줬던 20일 기준선, 그 이동평균선을 다시 한번 지지받고 이런 반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21선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지지받았다. 이렇게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동평균선에 추가적으로 골드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있습니다. 자, 골든크로스는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에서 위로 강하게 뚫고 올라갈 때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골드크로스는 이렇게 이 검은색이 장기 이평선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 장기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저항 부근에서 맞고 떨어진 이후에 다시 이런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골드크로스가 일어나는 이 현상을 바로 골든크로스라고 이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전환되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 그쵸? 자, 골드크로스가 진행이 되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급등을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주식이 이런 앞에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이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오더라도 섣불리 매수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앞에서 영상에 설명드렸듯이 거래량이 동반되어 주면 이런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량과 골든크로스가 맞아 떨어진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데드크로스, 자, 장기선이 장기선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갈 때를 의미하는데요. 자, 그 의미는 이제 하락 추세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 신호들만으로는 매매하는 건 위험하지만 추세를 판단하는 지표로 아주 유용합니다. 이렇게 정배열 기준으로 주가가 잘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에 여기서 5일선이 11선, 5일선이 이렇게 있는 5일선, 11선 이렇게 있는 주가가 11선 밑으로 뚫고 내려가요. 자, 이렇게 시작되는 데드크로스의 주가 진행,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골드크로스와는 다르게 반대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자, 5일선이 꺾이고 내려가면서 11선도 같이 21선을 뚫고 내려가고 21선도 뚫고 내려가는, 자, 이런 데드크로스의 현상, 이런 현상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지속적으로 힘에 매도세에 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일선, 11선, 21선, 61선 먼저 색깔을 체크해 보겠고요. 자, 여기 장기 이평선 보이시죠? 그리고 빨간색 선은 5일선, 그리고 11선은 파랑색, 21선은 초록색, 61선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5일선, 11선, 61선, 224일선 가지런히 이런 식으로 정배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순차적으로 놓여져 있는 게 바로 정배열 패턴이고요. 이렇게 5일선이 뚫고 내려가고 11선이 뚫고 내려가고 역으로 224일선, 61선, 21선, 11선, 5일선 이렇게 거꾸로 있는 게 바로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준에서 정배열일 경우에 5일선을 강하게 지지를 받고 다음 1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런 강하게 끌어올리는 주가,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갔으면 다시 하락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 번에 이런 상승이 나와줘야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5일선에 있는 이 투자 심리를 이용하면서 주가에 대한 대응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구간에서도 이렇게 영배열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쵸? 여기가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해당 구간에서 머물러 주죠. 여기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앞에 강하게 끌어올렸던 주가에 일정 허리 구간을 지지받아 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배열로 돌아서게 됩니다. 만약에 이 5일선, 11선, 21선, 이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선이 61선을 이렇게 뚫고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미 여기 보이는 이 주가의 움직임이 앞서서 일어날 수 있었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거나 매도세가 일정, 투매가 멈춰주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매수세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앞에 이런 물량을 해소해 주면서 주가를 더욱더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는 구간에서 이평선이 벌어진다. 이런 이격도가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이런 강한 주가의 상승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실제 차트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트룩스라는 종목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시점. 자, 요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축소하면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의 등락이 발생을 할 때, 자, 이럴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단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신호를 포착을 해서 극대화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장기 스윙 이런 포지션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을 우리는 선점을 해야 된다. 장기 이평선 밑으로 있는 이 캔들의 움직임은 모든 분들이 2년 동안, 1년 동안 만들어진 224일선은 1년 동안의 장기 이평선이에요. 1년 동안 모든 분들이 주가, 현재 금액보다 아래 전부 다 물려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1년 동안 모아오신 평단이 현재 주가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손실 구간이다 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 구간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돼요. 이제 손실 구간에서 골드크로스가 진행이 되면서 수익권으로 전부 돌아서게 됩니다. 1년 평균 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5일선은 굉장히 이렇게 밀착되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 5일 동안에 거래가 되는 종가를 더한 뒤에 이제 5로 나눈 평균 값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모여져 있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골드크로스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쵸?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일선의 굉장, 5일 동안 굉장히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가파른 상승이 깨지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왜냐? 강하게 투자가 들어왔던 구간에서 일정 하락이 진행이 되게 되면, 자, 여기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동반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밀리게 되면 골드크로스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되고, 자, 5일선 밑에 21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빠른 차익 실현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나는 중장기 포지션이기 때문에 21선까지 지지를 받는지 또는 이탈이 되는지를 체크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투자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5일선, 이런 11선, 21선을 지지받는지 체크를 하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는지, 완벽하게 시세가 끝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구간에서 한번 위험했던 구간, 요 구간에서 다시 하락이 발생하지 않고 상승이 나왔던 이유, 요 구간에서 바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 요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고 이런 일정한 요런 캔들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면 이 힘은 매도세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런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앞에서 만들어 주었던 요 시가, 요 부근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시가를 형성하게 되었죠.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강한 상승을 예측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이격도를 벌려주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자, 그렇게 쌍봉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진행이 되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이 완벽한 데드크로스가 되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평단의 위치에서 이것도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5일선 기준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장기 이평선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자, 5일선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11선을 깨고 21선마저 강하게 이렇게 하락으로 밀어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높은 곳의 평단을 보유한 나의 잘못이다. 추격 매수, 고점에서 매수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이런 습관도 들이셔야 되면서, 인정을 했다면 손절을 하는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실 줄 알아야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자,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지만 추가적으로 지지받아줘야 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라는 걸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세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은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다. 그쵸? 시세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듯 했으나 거래량, 이런 앞에서 터져주는 거래량이 이 시가를 지지받지 못하고 계속 이탈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어떤 이슈 또는 시장 상황,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지만, 그 이유로 이렇게
결국에는 다시 장기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손실 구간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구간에서도 이렇게 돌려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거래량이 작더라도 5일선과 11선, 21선, 자, 이런 구간이 어떻게 변동이 만들어지고 그 작은 거래량으로도 어떤 주가의 움직임, 이런 컨트롤이 되는지, 주포가 어떤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변동성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자, 추세선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하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런 추세와 앞에서 만들어 주었던 이 지지받아줘야 되는 구간들, 자,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제가 추세선 긋는 법도 추후에 다시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이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5일선은 가장 단기 흐름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는 포지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5일선은 가장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손실이 볼 수 있는, 자, 5일 동안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리고 21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포지션으로 스윙 개념이나, 자, 이런 포지션으로 한 달 동안 시장 평균 값을 두고 투자를 하는 심리를 나타나게 되겠고요. 자, 61선이라든지 뭐 121선 또는 224일선, 자, 이런 장기 흐름은 이제 기관이라든지 길게 보고 투자하는,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런 장기 투자자,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장기 추세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선들로 인해서 우리가 중장기 포지션으로 스윙을 갈지 아니면 단기 포지션으로 단타 매매에 접근을 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손실 구간을 접어들었을 수 있는, 이런 구간에서 빠르게 손실을 피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알려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주식 차트 보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좀 영상을 많이 앞에 뒤에 돌려보면서 많이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미흡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뒤에 영상에서 뭐 추세선을 다뤄드리는 영상이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이런 일목 균형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